어제 329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482조에 그 변제자 대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위 변제자 간에 또 관계가 있죠, 그죠? 자, 1항에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 권리에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행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죠? 대위를 한 사람이 그 채권과 담보권을 나한테 옮겨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위로 이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때 권리 행사는 그 대위한 사람들끼리 또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법정 대위자 간에 상호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5개 조문이 있습니다. 자, 1호는 보증인이고요. 그러니까 1호는 그 보증인하고 또 그 저당권을 산 사람, 제함자 사이 문제고요. 2호는 그 저당권을 산 사람, 그 사람하고 보증인 간의 문제. 또 3호는 그 산 사람이 여러 명일 때 문제. 또 4호는 자기 재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로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은 물상보증인이죠.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이 4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5호는 그러면 자기 재산을 그 타인의 채무로 담보로 제공한 사람하고 보증인끼리는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5호는 물상보증인하고 보증인끼리는요, 사람 수대로 합니다. 인원 수대로. 돈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 수대로. 그래서 물상보증인 1명과 보증인 하면 그죠? 우리가 5대5죠. 5대5입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은 알 수 있고요. 자, 1호로 올라가서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증인이 갚았다. 그럼 보증인은 거기에 미리 갚았으면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기에 대위 부기 등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림 보면요. 자, 여기 B가 채권자고 이 사람이 이게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A개. 자, 그러면 여기에 1번 해가지고 B가 저당권 돼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서 C가 이제 보증을 쓴 거예요. 그러면 보증을 대위 갚았어. 자, 그러면요, 그 대위 변제를 하면요, 당연히 얘한테는 구상권이 있고, 얘한테는 뭐죠? 이 채권과 저당권을, 그죠? 구상권이라는 것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뭐죠? 이 채권하고 저당권, 비저당권에 대한 등기를, 그죠? 자기 앞으로 해야죠. 여기. 그래서 자기 앞으로 빨리 이전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1번이 B랑 1- 부기 등기죠? 이전 등기로 C가 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했다는 걸 해서 등기를 마치면 이 집이 그죠? 팔려가지고, 그죠? 이걸 산 사람이 제함취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이 돈을 안고 살 거 아니야. 그죠? 그게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2억에 대해서도 얘가 돈을 주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C가 얘한테 대항할 수 있죠. 이거 달라고. 또 얘도 등기부가 있으니까 이 대위변제한 게 2억이다 그러면요. 물론 이게 5억이지만 대위변제한 건 금액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2억만큼은 얘는 살 때 이 사람이 줄 걸 요량하고서 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돈을 갚은 다음에 보통은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놔두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얘가 Y가 가서 사요. 둘이서 매매 계약을 해.
그랬더니 그런 말이에요. A가 돈을 갚았대요. 갚았대.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말소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넘어왔죠? 그러면 당연히 그걸 우리가 당연히 이때는 얘가 대신 갚았으면은 등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면 얘는 만약에 산다면요. 똑같이, 뭐죠? 이게 5억이라면 여기서 갚은 거 2억, 이게 2억 빼고 3억을 주고 사고 나중에 얘가 2억을 갚으면 되죠. 그러면 얘가 2억을 갚았을 때는 갚으려고 하니까 C가 그런 말을 해요. 와가지고 야 이거 대강 내가 갚았으니까 그 2억을 날 달래.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먼저 돈을 갚고 대인은 얘가 이렇게 이 저작권은 있게 되는 거죠. 갚았으면 부기등기 해야지 이해가 아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소유권이 넘어가면요, 그때는 기가 놓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리 거기에 그 저당권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안고 산 사람에 대해서는 대위를 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2호는요, 그렇죠. 제함출자는 일단 보증인한테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제 됐죠? 그리고 3번에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 Y라는 사람이 Y1과 Y2예요. 그래서 1억씩 투자했어요. 대신 갚았어. 그러면 대신 갚았으면 저 B한테, 그죠? Y는 B한테 대위로, 그죠? 1억, Y1 1억, Y2 1억. 이렇게 나눠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함채자 중 1위는 그 가액에 따라서 그 채권자 대위할 수 있고요. 자, 4번.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다. 똑같아. 물상보증인이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C1, C1과 C2가 그 물상보증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뭐 3억이었다. 그러면 둘이서 3억을 대입변제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얘한테 가겠죠. 이 물상보증인은 근데 이 사람이 얘가 2억을 갖다 갚고 얘가 1억을 갚은 거였어요. 그러면 3분의 2하고 3분의 1만큼 이전 등기해야죠. 이렇게. 이건 비례해서죠. 비례해서. 물상보증인은 비례해서. 그래서 거기 자 4번도 물상보증인은 그 가액에 비례해서 대위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5번에 물상보증과 보증인은 사람수다. 또 나가서 이제 일부 받는 경우도 대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3억이라도 보세요. 3억이라도 일부 대위할 수도 있죠. 예컨대 여기서 C가 일단 1억만 보증인으로서 또는 물상보증인으로서 1억만 갚았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자 보세요. 지금 3억에 대해서 지금은 저당권이 있는데 B 앞으로 그러면 얘가 대위 변제한 것은 1억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1억만큼 일부 대위 변제도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이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얘가 이제 2억이고 얘는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B는 2억을 받을 권리가 있고 대위 변제한 사람은 1억 받을 권리가 있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했는데 그 집이 2억이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이 피대위자 B 저당권자가 먼저 2억 갖고 난 다음에 대위자가 다른 거죠. 내부적으로는 두 사이는 이 사람이 우선한 것이죠. 두 사이는. 그런 얘기죠. 자, 볼까요? 이제 그 조문만 보고 이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483조.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가 있는 때는 그 변제한 가액만큼 비례해서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 이때 함께 하지만 실제는 뭐죠? 채권자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조문은 함께 한다고 하지만
함께 경매를 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대의변제하는 사람은 얘는 경매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2항에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채권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만약에 채권자가 계약을 깼다면 채권자는 다시 돌려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죠. 그죠? 네, 돌려줘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그 방가로 2번에 대의자와 채권자는 첫째 A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인 자는 자기의 채무를 위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일부를 대의변제했을 때는 자, 대의변제자가 나중에 그 경매를 해서 배당을 받을 때는 채권자보다 저당권자보다 우선권은 없어요. 그건 당연히 얘가 먼저 받은 다음에 얘죠. 두 번째 B번. 그러면 우리가 잘 나옵니다. 그 등법에 잘 나오죠. 근저당권은 특히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경매가 안 되면요 확정이 안 되죠. 그럼 그 확정되기 전에 내가 일부를 갚았으니까 내 앞으로 거기 확정 전에 대의변제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요 해줄 수 없어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10번에 그러면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의변제자와 변제 순위와 배당금 충당에 대해서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효력은 약정자끼리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정자가 다른 일부 대의변제자가 대의변제에게 비례해서 안분배당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3억인데 얘가 보세요. C1이 1부 대의했죠? C2가 1억 했어요. C2가. 그죠? 그런데 얘가 그래요. 얘가 만약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얘는요 얘한테 1억 받고 얘한테 1억 받았으니까 실제는 이제 1억 남았겠죠? 그죠? 1억 남았어요. 그러면 얘가 원래 채권자 저당권자가 1억이고 C1이 1억 대변제, C2가 2억 대변제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부기등기 1-1, 1-2 들어가겠죠, 부기등기로. 그럼 나중에 배당 들어가는데 집이 2억에 팔렸어. 그럼 2억에 대해서는 이 채권자가 먼저 갔죠. 그 다음에 대의변제자가 5천만 원씩 나눠 가져야죠. 부기등기 먼저 가져야죠. 그거 아니죠. 얘들끼리는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5천만 원씩. 근데 얘가 C한테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먼저 줄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1억을, 그죠? 특히 C2, 너한테 줄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5천만 원씩 줘야 되지. 그죠? 그거, A, B, C를 잘 보세요. 보시고. 자, 그 면책. 자, 485조 볼까요? 채권자의 담보권 손실 감소와 면책.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C가 대의변제 했으면은, 자, B는요. 자, 대의변제 했으면요. B는요. 저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저당권은 누구한테? 대의자한테 주는 거거든. 그건 지가 돈 받았다가 말소하면 되는데, 그럼 얘한테 손해배상 당하게. 그게 이제 요조문이에요. 자, 487조에 따라서 대의변제자가 있어요. 근데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담보권을 말소시키거나 감소했어. 그러면 대위한 사람은 그로 인해서 만약 말소했다면 그 상환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죠. 그죠? 그죠? 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자, C가 이 사람이 보증이란 말이에요. 보증이. 그럼 자기가 1억 갚았으면요. 일단 놔둬야 되는데 이거를 말소했어요. 그죠? 그럼 자기는 1억을 못 받잖아. 원래 1억에 대한 대변제 해야 되는데 1억 못 받잖아요. 그럼 못 받으니까 원래 그럼 보증은 3억 했지만 1억을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거야, 자기가. 말소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일부 대변제를 봤을 때 법무사 쪽에서 일부 대변제 사람이 함부로 말소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쪽 그냥 판례 보였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쪽에서 이 돈을 받아놓고, 돈을 받고서 고의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했을 때 연대보증인은 나는 못 주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면책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주채무자가 그 가등기 담보권 설정, 자, 가등기 담보 설정을 약정을 했어요. 말로만 해놓고 안 해줘. 이해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 근데 그러는 바람에 당해 부동산이 제함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됐어. 그런 경우, 별치고, 그런 경우도 채권자가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되게 한 행위라는 거예요. 와,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보통 이제 보증보험에다 많잖아요. 자, A가 여기서 C가 보증을 섰어요. 보증인이에요. 근데 얘가 보증을 쓴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면요. 이 둘 사이에, A, B 사이에, 그죠? 이렇게 A 등기부에다가 B 앞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 담보를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죠? 했었어.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C가 보증을 하더라도 자기는 이 가등기 담보권을 돈을 갚더라도 이거를 나한테 가져오니까 보증을 한 거야. 그죠? 근데 보증해주기로 해놓고 얘가 가서 자꾸 달라고 해줄 거 아니냐. 근데 안 했어. 안 하고 난 다음에 B가, 그죠? 근데 그건 좋은데 그 안 하는 사이에 여기다 뭐죠? 가압류나 압류가 막 들어온 거죠.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담을 게 없잖아. 그럼 뭐야? 나는 보증금 못 주겠다는 거죠. 그 근거가 어때요? 여기 있는 485조 조문이죠. 그래서 그 끝에 그렇게 압류, 가압류 들어왔다면 채권자 네가 담보를 감사하게 한 거 아니야? 그만큼 못 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써먹을 수 있다. 자, 이번에 채권자가 이제 우리가 일부 대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1억에 대한 대변제를 했는데요. 대변제를 이렇게 했는데 3억을 넘겨줬어. 그러면 일부 대변제의 비율을 넘어서 저당권 전부를 이전해줬어요. 그러면 다른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대변제자로서 저당권 실행에 배당받을 수 있던 만큼 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또 면할 수 있죠. 그런 경우도 담보권의 감소로 온 것이죠. 자, 2012년 판례입니다. 이거 닦고 우리가 변제를 해서 공동 면책 이거 갚았어요. 그러면 공동 면책을 시키게 되면은 구상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대 보증인이 근데 문제는 그 연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거나 감소시켰어요. 그러면 다른 연대 보증인이 구상을 했을 때 그 담보로 인해서 상할 수 없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면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이게 자 C1하고 C2가 연대 보증을 했어요. 보통 연대 보증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지금 B한테 돈을 갚았어. 갚아서 저당권 등기를 얘한테 가져왔어. 그죠? 그러면 예컨대 이 사람이 3억 중에서 2억 갚았어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연대보증인이 갚았으니까 야 2억이면 원래 연대보증인은 2억 다 같이 갖다 얘한테도 구상할 수 있죠. 같이 이렇게 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저당권을 얘가 말소해 버렸어. 그럼 얘는 뭐죠? 못 가져오죠. 그래서 그렇게 변한다. 보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자, 이번에 이제 법정 대리자 간의 상호간의 관계로서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1호에 보면요, 1호에 보증인은 331페이지입니다. 미리 이렇게 전세권이거나 저당권 등기 가져올 거에 대해서 내 앞으로 부기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 전세권을 산 사람,
또 저당권을 안고 산 사람에 대해서는 대의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때 보증인 속에는 무상 보증인도 포함을 해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2010년 판례. 따라서 지금 우리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하고 무상 보증인 부동산이 1순위 공동저당 됐습니다. 근데 아까 무상 보증인이 먼저 경매가 돼서 전액을 가져갔어. 그럼 무상 보증인은 당연히 채무자 소유에 있는 1순위 저당권을 대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위를 빨리 등기하지 않으면요. 그걸 산 사람한테는 대위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보증인이든 무상 보증인이든 돈을 갚았으면 제함칠자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대위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규정에서의 제함자는 여기에 전세권이 있거나 저당권이 붙어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받거나 지자권 받거나 그런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이 경우에 그 저당권 선순위 등기를 말소하고 차로 저당권 등기한 사람도 역시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말소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동그라미 2번에 제함칠자끼리는 가액이다 됐고, 무상보증인끼리는 역시 가액에 비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간에는 사람 수에 의한다가 봤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대물 변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문에 466 좀 간단하죠? 자, 우리가 대물 변제는요. 자, 우리가 원래 돈을 빌렸는데 물건을 줘. 자, 그럴 때는 당연히 뭐죠? 채권자가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데 물건을 줘. 그럼 따라서 채권자가 승낙을 하면요. 뭐 본래 채무에 가름해서 다른 급여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변제한 걸로 봅니다. 그죠? 다만 이때 대물 변제를 한번 보세요. 대물 변제라는 것은 본래의 이행에 가름해서 다른 물건으로 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기까지 마쳤을 때 대물 변제했다는 걸 말한 것이지, 내가 앞으로 주겠다 그런 것은 뭐예요? 그것은 대물 변제 예약이에요. 그러니까 대물 변제 예약과 변제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따라서 대물 변제 예약은 내가 돈을 못 주니까, 그죠? 오피스텔을 줄게 해가지고 본래 급여에 가름해서 대물 변제를 할 것을 언제? 그것도 기한 전에 미리 약정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죠? 이거하고 대물 반환 예약은 달라요. 우리가 대물 반환 계약은 물론 돈을 빌리면서 차용물에 가름해서 다른 걸로 줄 것을 예약을 한 거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이때는 중요한 것은 대물 반환 예약은요. 중요한 것은 폭리를 막기 위해서 예약 당시에 돈 빌린 거하고 이자를 제가 받은 집값보다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빌린 게 2억인데 5억짜리 집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물 변제 예약은 물론 일방적인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행사 기간 내에 안 하면 10년 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그때 행사 안 하면은 제적 기간으로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사망에 만약에 채권 담보 목적으로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보통 그죠? 그 예약 완결권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대물 변제로 채권이 갚았다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4번에 또 채권자가 만약에 채권자 앞으로 빌린 것이 아니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때, 이전한다는 것은 채무 이행의 담보, 즉 한마디로 담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채무에 가름해서 그것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물 변제는 원금과 이자보다 더 많은 걸 받아도 무효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물 변제는요, 원금 이자가 2억인데 3억짜리를 받아도 땡큐예요. 즉, 607조에 따라서 뭐죠? 무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대물 반환 예약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대물 변제 예약은요, 둘이 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주기로. 그죠? 그래서, 뭐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변제 공탁. 자, 우리가 이제, 뭐 공탁법을 따로 배우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 조문을 또, 그때 보니까요, 또 이것도 강의 안 했다고 뭐 그때 보니까, 뭐 강의를 왜 하냐, 나도 물어보길래, 갖다 보겠습니다. 잘 쉽죠? 일단 우리가 이제 변제 공탁은요, 세 가지죠. 변제 공탁의 요건이 있죠, 요건. 그러니까 공탁은 보통 이제, 민법상 이제 경우는 이제, 원래 공탁 5가지가 있지만, 그 변제 공탁을 하는 것이고, 누가 합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하는 겁니다. 이때 요건은 세 가지가 있죠. 수령 거절, 수령 불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알 수 있어요. 그 우리는 법에서 채권자를 안다는 것을요, 채권자, 뭐라죠? 확지라 그러는데, 모른다는 말은 뭐죠? 그 앞에다가 불자 붙죠. 그래서 채권자 불확지야. 그런데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자, 임대인이, 보세요. 임대인이, 돈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 임차인이 돌아가셨어, 할머니가. 근데 가족도 없어. 그러면 자기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기간 끝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분이, 그분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상속인이 누군지 몰라. 그럴 때는 이렇게 채권자 불확지 공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요건은 조문에 다 있어요. 자,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이게 뭐죠? 수령 거절이죠. 또, 받을 수 없어. 수령 불능이야. 너무 나이가 어려. 그죠? 그럴 때는 변제 채권자를 위해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를 멸합니다. 단서에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어. 이 단서가 채권자 불확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를 다해도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관할은 조문에 있죠. 변제 공탁은 채무자에는 채무이행지 공탁 써야 됩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2항에 만약에 공탁소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내가 곰을 갖다가 곰 2마리를 갖다가 공탁하려고 그래. 그러면 공탁소를 내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세요. 저 끝에 변제자가 청구를 해서 공탁소를 지정해. 그거는 대구에 있는 어디다가 해주세요라고. 그러면 그때 그 청구를 하면요, 법원에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법원이 했지만 청구는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탁물 보관자고요, 은행이나 창고업자가 되겠죠. 그리고 변제 공탁은 채무자가 하는 것이니까 상대방인 채권자인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것을 이제 공탁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공탁을 하면요, 공탁을 하면 다시 공탁자는 회수할 수 있고요. 상대방인 피공탁자는 공탁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공탁자가 다시 찾는 것을 공탁물의 회수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조문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을 받겠다고 통고를 해요. 또 공탁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앞에 채권자가 공탁을 받겠습니다. 또 수락한다 그러는데 이걸 공탁을 승인하는 것을 우리는 공탁법에서 공탁의 수락입니다. 수락. 그죠? 자, 우리가 간단히 이제 지금 채무자가 공탁자가 돼서 채권자를 상대로 공탁을 합니다. 그래서 채무 이행지다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 그러면 이때 공탁하면요, 일단은 이게 공탁자고 채권자는 피공탁자가 되고, 자, 그러면 공탁을 합니다. 그래서
공탁서 2통 갖다 내면요. 한 통 갖다가 이제 공탁물 보관자라고 하죠. 보관자인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합니다. 이건 공탁서죠. 자, 그러면 이 공탁자도 공탁을 찾을 수 있죠. 공탁을 찾는 것을 회수라고 그러고, 피채권자가 찾는 것은 공탁의 출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문은 뭐냐면요. 자, 공탁은 채권자가 받겠다. 이 받겠다는 것을 우리가 공탁의 수락을 합니다. 수락. 또 공탁이 유효냐 무효냐 지금 재판이 붙었어. 그러면 공탁에 대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결이 확정됐어.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볼까요? 또 2항부터 2항에 그 공탁으로서 질권 저당권이 선물됐어. 자, 공탁을 하게 되면요.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예컨대 5월 7일 날 공탁하면요. 공탁하는 날 채무는 다시 한번 채무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질권과 저당권은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조문은 뭐냐면 여기 489조죠. 자, 채권자가 공탁을 받겠습니다. 공탁에 유효하다가 판결 확정되거나 공탁의 질권 저당권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탁을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수락이 되거나 판결이 확정되거나 질권 저당권이 소멸되면요. 이때까지는 찾을 수 없지만 이 전에는요.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거기에 우리가 수락이라든지 확정, 질권 저당권의 소멸은 의 경우에는 뭐죠?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나옵니다. 물론 공탁 잘 나오지만 우리가 특히 내가 저당권이 있는 채무를 보세요. 저당권이 있는 채무를 갚았어. 저당권이 있는 채무를 돈을 공탁하면요. 나중에 그 저당권이 말소가 안 됐더라도 공탁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말소 안 해도 소멸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당권 있는 채무에 대해서 공탁하는 순간에 나는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거기 공탁 유효 판결이 확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탁법에서는요. 이 확정 판결문을 공탁한테 갖다 줘야지만이 내가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문이. 그래서 조문은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세 가지고요. 끝으로 490조에 우리가 공탁의 목적물이 이게 뭐 썩거나 그래요. 그러면 그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훼손됐을 때는 또 공탁하는데 비용이 과다해. 그러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 물건에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해서 돈을 공탁을 하라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조 스스로 그죠? 팔아서 그 판 돈으로 공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91조 공탁물의 수령의 상대방의 이행. 우리가 채무자가 특히 동시에 이행일 때는요, 채권자의 상대방 이행 의무와 동시에 변제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채권자는 그렇죠. 만약에 채무자가 잔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 서류 가져와 그러면요, 당연히 잔금의 소유권에 필요한 서류를 채권자가 그 의무를 동시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수령하려면 상대방한테 의무를 이행을 해야지 않겠냐라는 것이 조문이에요. 자, 끝으로 이제 따라서 그 1번 공탁을 할 때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이행 의무가 없음에도 만약에 반대급부가 있는 것처럼 공탁을 했다면 이때도 이런 반대급부가 없는 데 있다고 했으면 그건 공탁은 무효죠. 물론 수락을 하면 유효예요. 조문에 수락을 하지 않는 한 무효다는 얘기는 수락할 수 있죠. 내가 받겠다.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토지수용법상의 공탁은 따라서 우리가 수용에 따른 공탁은
우리가 보세요. 토지 수용은 공탁을 회수를 하면요.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런데 모르고 회수했더라도 공탁은 유효합니다. 왜? 안 그러면요. 안 그러면 토지 수용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사 잘못 회수했더라도 공탁은 유효가 되는 거야. 무효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예. 자, 끝으로 이제 공탁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단 보세요. 아까 이 5월 7일 날 공탁을 해요. 그럼 공탁하는 순간에 채무는 소멸됩니다. 근데 만약에 10월 1일 날 차렸어. 그러면 이 공탁은요. 이 회수는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가 해제 조건부 서류예요. 보세요. 우리가 공탁은 공탁할 때 채무는 소멸하고요. 나중에 10월 달에 가서 공탁금을 회수하면요. 그때 가서 소급해서 채무는 부활해요. 그러니까 일단 효력은 있고요. 나중에 찾을 때 해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탁법상은 그러니까 해제 조건설이 판례 통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애우기 어려우면요, 뭐 공탁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탁 해제 조건설. 그다음에 상계가 있습니다. 상계는 이제 우리가 간단한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상계는 그 채권자도 받을 게 있고요, 채무자도 받을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 대립하는, 즉 서로 갖고 있는 동종의 채권과 채무가 서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차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대등에게서 소멸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상계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상계라는 것은 어느 일방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일방적 행위입니다. 그죠? 자, A라는 사람이 B한테 돈이 있어요. 그죠? 5천만 원에 얘도 보험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B가 자, 근데 A가 B에 대한 채권은 내 건데 2015년 12월 1일 날 발생해요. 채권이. 근데 B 지금 상계하고자 하는 채권, 근데 B가 상계하려고 해요. 상계 채권가 상계하려고 해. 근데 나는 이미 얘한테, 그죠? 2014년부터 갖고 있던 채권이 있었어. B가 A한테 채권이 있어. 이미 내 채권은 기한이 도래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상계권자의 채권이 만기가 도래해야 돼요. 내 건 이미 받을 게 있는데 얘 거는 앞으로 도달돼. 그러면 내가 기한을 포기하고 갚으면 돼요. 그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상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우리는 자동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상계권자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자동 채권이에요. 그러면 내가 빚을 지고 있는 채권은요, 그건 수동이죠. 그건 다 수동 채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동 채권과 B가 A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인 자동 채권을 그죠? 그 날짜에 갚으면 되죠. 갚고 남은 게 있으면 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자동 채권은 만기가 돼야 됩니다. 기한이 돼야 돼요. 둘 다 그러겠지만. 자, 볼까요? 우리가 상계 요건입니다. 자, 맨 밑에 보실까요? 따라서 상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자동 채권이고, 상계를 하려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그죠? 그 채무가 그죠? 수동 채권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채권이지. 자, 그러면 상계 요건을 우리가 상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각비되면요, 상계가 딱 맞았다. 상계가 딱 맞은 상태를 우리가 상계 적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계 요건이 딱 맞은 상태가 상계 적상이야. 말을 좀 어렵게 써요, 쓰기를. 자, 그러면 492조에 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때 조문은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 도래해야 돼. 그러니까 자동 채권이나 수동 채권이나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실무는 내가 받을 채권이 먼저 도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 채권이 먼저 도래하면 되는 거야. 내 거는 옛날 거부터 있었어. 그죠?
근데 너 내가 봐줄게. 네 거 깎아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각 채무는 대등에 상계할 수 있다. 물론 상계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성질상. 예컨대 노래하는 채무 같은 거 상계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채무 같은 거. 하는 채무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규정은 그죠? 물론 다른 의사표시가 되면 안 되고 또 손해자 대상 못합니다. 자, 그러면 상계가 금지되면 안 됩니다. 그럼 보세요. 자, 문제는 채권자가 대입한다는 얘기는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이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지만 남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나오죠, 처음에. 우리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가 있을까가 물어봐요. 그죠? 이거는 되지. 보세요. 예컨대 B1, B2가 있어요. 어차피 연대 채무자. 그러니까 전부 다 얘한테 수동 채권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B1, B2, 이게 연대 채무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상계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가 상계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남의 거지만 어차피.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일단은 그 상계할 채권이 연대 채무자가 일 때는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부담 부분만큼 상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3억이다 그러면요. 보세요. 원래 보세요. 둘 다 3억씩 갚기로 했어. 근데 얘가 1억을 받을 게 있대, 걔한테. 그러면요. 우리가 요 1억에 해당하는 만큼은 얘가 상계할 수 있어요. 네, 어차피 1억, 얘가, 보세요. 얘가 만약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얘한테 구상할 거 아니야. 야, 3억을, 원래 우리끼리 이렇게 부담 부분이 1억씩이에요. 근데 전부 얘한테는 다 줘야 돼. 3억. 그러니까 누군가 일방에 한 명만 주면 돼. 그럼 얘가 3억 줬으면요. 얘한테 1억 구상할 거 아니야. 그 1억이라는 것이 부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부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을 때? 그러면 부담 부분이 있을 때, 근데 얘가 물어보니까 얘가 상계할 수 있대. 나 얼마 할 수 있어? 그랬더니 3억 할 수 있대. 그러면 상계를 3억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부담 부분만 하는 거야. 1억만. 그죠? 네,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연대 채무자도 할 수 있는데 부담 부분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이 잘 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얘가 보증인이야. 보증인. 실은 C가 채무자야. 그죠? 그럼 당연히 지금 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는데 바보같이 상계 안 하고 있어. 그럼 보증인은 채무자 걸로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증인은 주채무자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타인의 걸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뭐라고요? 연대 채무자하고 주채무자죠. 내가 보증인인데 연대 보증인의 다른 사람 걸로 할 수 있고요. 보증인은 주채무자 걸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서는 암기할 때 연대, 채무자, 상계, 그죠? 주채무자, 상계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것도요. 약간 또 좀 공부가 감이 떨어지면요. 이게 또 잘 안 들어와요, 눈에. 그죠? 또 타인에 대한 채권을 할 수 있느냐. 자, 이거 타인에 대한 채권은 뭐냐면, 자, 우리가 연대 채무자가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얘 보세요. 아까 얘가 지금 B1, B2, B3. 그럼 우리가 지금 차를 샀는데 얘한테 3억짜리 차를 산 거야, 3억짜리. 그러면 전부 다 1억씩 부담을, 내부적으로는 1억씩 부담하지만 전부 다 3억씩 얘는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얘가, 보세요. 지가 돈을 자, 이때 B2가 4월 5일 날 돈을 갚았어요, 3억을. 자, 갚았으면은 B2가 B1하고 B3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야, 나 갚았다 말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갚으니까 나중에 B1이 모르고 얘한테 갚았어. 그러면 내가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놈이. 받았어, 나쁜 놈이.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얘가 갚았을 때 먼저 갚은 B2가 나중에 얘한테 야, 너 돈 구상 달랄 수 있어요?
네가 통지를 했어야지 내가 안 갚았지. 바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나번에 어느 연재 채무자가 사전 통지 없이 돈을 갚았어. 그럴 때 다른 연재 채무자가 구상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안 갚은 이유가 있었어. 왜? 내가 걔한테 상기할 게 있어서 안 갚은 거야. 그럼 내가 말을 했어야지. 미리. 그러면요, 걔는, 그죠? 그죠? 됐죠? 자, 다시 한번. 그 어느 연대 채무자가 하전 통지 없이 면책했을 때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는 채무자는 걔한테 채권자한테 채권이 있어. 그러면 그 채권으로 그죠? 구상 채무와 상계를 하는 거야. 야, 그럼 너한테 1억 줄겠는데 나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그럼요. 그러면 B2는 어떻게 해? 얘한테 받아야지. 따져야지. 왜 너 이중 뭐 나한테 받고 또 받고 그래? 얘한테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요게 426조가 잘 나와. 사전 통지 안 했을 때 상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됐죠? 네. 그 다음에 쌍방 채권인데 특히 우리가 벌금 채권 가지고도 할 수 있대요. 벌금도 깔 수 있대, 국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때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되는데 그 자동 채권은 반드시 먼저 도래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상계는 사실은 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건 제가 오늘 시간 또 이동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상계가 너무 중요하고요. 이것만 끝나면 좀 이제 어려운 거는 많이 끝났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